안녕하세요. TBS TV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잘 달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옆에서 응원하고 정보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대입 정보 그리고 최선의 대입 전략 수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대입을 위한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잘 하셨나요?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지원을 못하고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지원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고민 상담 그리고 진로 상담 같이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방금 김혜지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학생들 지금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최초의 처음이자 가장 힘든 고민 중에 하나가 그 대학을 선택하는 문제일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판단들, 이것이 나한테 맞을 거야, 이 부분 나한테 안 맞을 거야 하는 이런 판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것이 다 성장통이다 생각하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먼저 진학계 부드러운 카리스마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예, 정말 내일이면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 막바지 마무리하실 텐데요. 일단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도 역시 수시와 정시 공부를 모두 병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TBS 기상대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합격을 위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슈렉 선생님이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입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서 늦게 퇴근하는데 아직도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볼 때 한 6주 정도 썼는데요. 보통 이런 학생들 보면 정시에서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점수를 이렇게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요. 정시 체계로 이제 돌아서서 남은 59일 동안 집중해서 정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학상담 원하는 학생들 있을 텐데요. 진학상담 신청 문의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TBS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교시 시작해 볼까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방송작가나 PD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고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적이 떨어지거나 향상 추이가 보이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각 대학의 자료에 나와 있는 등급 컷이 그 학교 계산식에 의한 것인가요? 국수 영탐을 일괄 합산한 값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작가나 PD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곧 끝나는데 우리 아이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과 함께 하실 텐데요. 김호성 선생님과 어머니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많이 지금 고생 많으시죠? 네. 예, 아마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막바지라 더 아마 따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학별 접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실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수시 지원에 대해서 끝까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방송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호성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을 해두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1.77등급, 수학은 2.4등급, 영어는 1.65등급,
사회는 2.39등급, 자, 평균적으로 이제 2.07등급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학년별 성적 추이 살펴보면 국어는 2에서 3등급 다시 1등급으로 이제 상승했고요. 수학은 3에서 2등급으로 역시 상승했습니다. 자, 영어는 1에서 2등급으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보면 국어 비영은 3등급, 수학 예영 3등급, 영어 3등급, 세계지리 3등급, 한국지리 4등급으로 평균 3.1등급이 예상됩니다. 자, 6월과 9월 가채점을 비교해보면 국어와 수학은 3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2에서 3등급으로 약간 하락했고 세계지리도 2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지리는 4등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 2학년 때 학교 임원으로 선도부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인문사회 영재학급 이수했습니다. 자, 3학년 때 2학기 학급 부회장 현재 진행 중이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사회문제 토론 동아리 했고요. 2, 3학년 때는 도서 동아리 했고 2학년 때는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해 창작 학습 동아리도 자발적으로 운영하면서 교내 문해집에다가 창작 소설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3학년 1학기 때는 심화 영어 과목을 이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 교과 활동을 했다는 어떤 눈에 띄는 활동도 있고요. 개인 봉사 활동 1학년 때 44시간, 2학년 때 34시간 했고요. 방과학교는 4개 강좌 88시간 수강했습니다. 자, 독서 활동은 1학년 때 5건, 2학년 7건 했고요. 자, 수학 내용 살펴보면 1학년 때 독서 퀴즈 대회 3위, 논술 대회 3위, 영어 듣기 대회 4위, 토론 대회 3위, 그다음에 3학년에는 학습 플래너 활용 우수상 3위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지망대학은 1지망으로는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민프론티어 전형 학생부 종합입니다. 2지망으로는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광운 참빛 인재 전형 역시 학생부 종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의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을 보니까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하고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맞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는데요. 김홍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살펴보면요. 일단 국어랑 영어 성적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교과 성적이 낮느냐? 그것도 아니고 전체 교과 성적이 우수한 가운데 국어, 영어 성적이 1등급대로 이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이제 그 교과 성적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역시 우리 학생은 지금 수시 모집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비교과 활동을 보시면 우리 학생은 지금 영어나 논술, 토론과 관련된 능력에 대해서 수상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전공과 적합성이 꽤 일치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이제 희망하고 또 방송작가나 PD를 희망하기 때문에 독서 능력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 기대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독서량이 좀 적습니다. 1학년 때 종합의견을 보니까 그 독서 분야를 꽤 많이 여러 분야의 책을 읽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거와 함께 어떤 독서량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독서 퀴즈대회에 어떤 나갔던 그런 부분들도 역시 독서량이 많은 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께서 이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내일이 이제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제가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1순위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전형에 대한 진단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은 희망하고 있는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저는 1순위로 거꾸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진단했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성적이 꽤 높고 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국민대랑 광운대다 보니까 그 대학은 충분히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도 통과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특히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합격자의 평균 이상 점수를 우리 학생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예상했습니다. 자, 2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예상한 이유는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 학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보다는 분명히 우리 학생이 높지만 네.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어떤 부분, 즉 서류 통과에 대한 3배수,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좀 높지 않기 때문에 두 전형 다 우리 학생이 가능성이 충분히 크지만 제가 1순위는 학생부 교과, 2순위는 학생부 종합을 진단했습니다. 예, 학생부를 활용하는 전형이 우리 학생에게는 유리한데 그래도 이제 김원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서의 좀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 교과 전형을 희망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국민대학교와 광운대학교입니다. 이들 대학의 그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국민대학, 광운대학교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국민대학교 국민프론티어 전형 학생부 종합입니다.
자, 국어국문학과 8명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100% 3배수를 문제 하고요. 2단계 때는 면접을 40%를 반영하는데 이때 면접이 이제 서류 평가하는 항목과 유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층 면접이지만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실히 밝히는 그런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준비를 자기소개서 학생부 중심으로 소홀하지 않게 준비해야만 합격이 가능한 그런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는 추천서가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보통의 대학들은 지금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지금 전형이 진행되는데 국민대학교는 추천서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에 수시 모집 입시 결과를 보면 합격자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이 2.44 등급으로 우리 학생의 2.08에 해당하는 등급보다는 분명히 낮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함이 있고 실제 여기 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로 바꿔도 실제 점수대가 비슷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순위로 학생부 교과도 말씀드렸던 점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광원대학교 보겠습니다. 자, 광원 참빛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입니다. 예, 올해 6명 모집하고요. 예, 작년에 14.5대 1, 예, 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면접 40%는 동일한데 여기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가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접 평가가 어떤 심층 면접은 아니고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런 인성을 확인하는 면접이지만 물어보는 어떤 내용들이 서류와 좀 다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파악하기 때문에 서류 평가가 조금 부족한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면접에서 어떤 다른 융합적인 사고나 성장 잠재력을 대학에서 판단해서 좀 높다고 판단이 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작년에 합격자 학생부 평균이 3.1등급으로 우리 학생보다 꽤 많이 좀 점수차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비교과 부분만 충분히 채워진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성적 높은 성적을 좀 보이고 있지만 역시 우리 학생 성적보다는 좀 약간 낮기 때문에 여기도 안정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한 대학들의 전년도 합격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한 점이 있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적이 떨어지거나 향상 추이가 보이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였는데요. 김 선생님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죠? 네. 실제는 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물론 정확히 성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없지만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정말 내신 성적이 얼만큼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내신이 올라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올라가지 않고 약간 하락하더라도 학생부 비교과로 충분히 만회가 되느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추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고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전공 적합성과 관련지어 볼 때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은 지금 방송 작가나 방송 PD를 희망하면서 국어국문학과를 지망하기 때문에 국어교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대학에 살펴보는데 국어 성적이 좀 월등히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좀 더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학과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함을 보였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는 성적 추이와 관계없이 일단은 본인이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그런 과목에 대한 어떤 성적에 대한 좀 우수함,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성적의 어떤 그런 향상까지 추가된다면 상당히 어떤 가중치적인 어떤 정량 평가 는 아니지만 정성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그 추이나 이것을 단순하게 따지기는 어려운 문제겠지요. 네. 예. 우리 학생이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이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인데요. 등급 컷, 각 대학교 자료에 나와 있는 등급 컷, 이제 커트라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등급 컷이 그 학교 계산식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국수영탐 일괄 합산에 의한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조언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정시 쪽은 묻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이제 수시에도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반영하느냐, 방금 이제 우리 학생이 어떤 질문했던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각 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하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은 그 해당 학교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하는 교과 반영하는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런 자료들은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관련된, 그러니까 명확하게 교과 전형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최종 합격자 또는 최초 합격자의 80% 또는 70%의 컷라인을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발표하는 등급들은 보통 대학별 산출 기준에 의해서 발표되는 값도 있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이수 단위를 반영해서 석차 등급으로 곱해준 그런 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각 대학마다 주로 이제 그 반영하는 부분들이 약간 편이하게 달라도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국민대나 강원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이수 단위와 석차 등급을 곱해서 전체 이수 단위로 나눠주는 그런 값을 하기 때문에 실제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한 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김 선생님, 이제 수시 접수가 내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아까 정전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이 자기소개서 검토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우리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사전에 좀 미리 받았습니다. 예, 상당히 역시 방송 작가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이다 보니까 글을 상당히 잘 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1번 문항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대기업 공통 문항으로 3문항이 있고 대학마다 자율문항 4번째 문항이 있는데요. 그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학습법이나 노력한 점에 대해서 그것들을 좀 밝혀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한번 서술해달라.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4번의 공통 자율문항을 두지 않으면 이 1번 문항에서 이제 대학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이나 진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제 언급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지금 자신이 학습한 경험이나 노력에 대해서만 쭉 나열했고 배우고 느낀 점이나 앞으로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뭐 한 줄 정도 미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완하시면 나머지 2번, 3번 항목은 잘 썼기 때문에 실제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최근에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이 각종 이제 포털 사이트에 그런 어떤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문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를 조언하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살펴보시면 정말 1번, 2번, 3번을 본인의 힘으로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쓸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글 솜씨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집중보다는 이제 미래 쪽으로 조금 더 보충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호선 선생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시는 대학은 어딘가요? 예, 저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국민대랑 광운대 전부 다 추천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그다음에 선생님이 추천했던 학생부 교과전형 전부 다 이제 추천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한 대학에 2가지 전형을 동시에 쓰는 그런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국민대랑 광운대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가 좀 유리하냐, 학생부 종합이 유리하냐 그런 걸 유불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진단해 드렸듯이 교과가 조금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도 불리하지 않고 도전 가능하고 합격도 가능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 학생이 좀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고 내가 학생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크다라고 하시면 교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이제 서류나 면접에 대한 준비가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할 때 충분히 또박또박 우리 학생 글을 보니까 상당히 말씀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다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원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울러 제가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대학은 이제 네. 명지대학교나 단국대학교 축전 캠퍼스입니다. 네. 자,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학생 성적보다 조금 약간 상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안정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물론 비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제 대학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학생이 1단계만 통과된다면 뭐 2단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 전형 모두 다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전형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명지대학하고 단국대학교 DKU 인재전형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수시 지원이 이제 내일 마감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입 합격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요. 수시 원서 접수 후에 대입 준비 전략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역시 이제 대학별고사가 이제 10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이제 수시원서 접수가 끝나면 그런 대학별고사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별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시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점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수시만 올인하고 정시는 내가 이렇게 기회를 이제 갖지 않겠다라고 이제 일부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실제는 본인의 기회가 수시 및 정시 어느 곳에도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심하시고요. 항상 대학별고사 일정에 맞춰서 대학별고사에 올인하지 마시고 정시 공부의 양을 이렇게 분배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면접을 대부분 치를 텐데 자, 면접은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면접 기출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월 31일부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파일을 보시면 그 대학별로 선행학습 그 영향력 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보시면 그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면접에 대한 수준이나 그 다음 면접 문항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데 다만 면접은 준비하지 않고 갈 경우에는 실제 면접에 대해서 본인이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반드시 학교에 도움을 요청해서 선생님 또는 인근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면접을 이렇게 서로 상호 교차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공부에 대한 것은 잠깐 언급해드리면 지금 6월과 9월에 봤던 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봤던 모의 평가가 실제는 정시의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월과 9월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정시 준비를 하시되 아마도 인문계열 학생들은 역시 6월과 9월에 나타났듯이 국어 비영에 해당하는 부분은 역시 변별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영역과 수학 비영이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변별력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예, 우리 김호 선생님께서 좀 따끔한 지적도 해주셨지만 우리 학생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네. 궁금한 점 단국대 있었는데 분석해 주셔서 네. 없습니다. 예. 네, 우리 선생님께서 미리 궁금한 점까지 다 파헤쳐 주셨군요. 어머니, 오늘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꼭 참고해서 아이와 많은 이야기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방송작가나 PD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대입 전략으로는 학생부의 독서 내용과 독서 관련 수상 경력이 불일치하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시고요. 자기소개서에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 적정, 학생부 교과 전형, 소신입니다.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DKU 인재 전형 적정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교과 우수전형은 적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